안녕하세요, 빵영입니다. 자, 오늘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. 이거 읽는다 하고서 계속 놓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력직 이직할 때 보통 연봉은 얼마나 쓰는 게 좋을지 여쭤봐도 될까요? 회사 보안상 포폴은 개인적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많이 부실했고 솔루션 회사였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솔루션을 첨부하고 코딩 테스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전 회사에 비해 연봉을 좀 높게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서류 탈락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서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력도 많고 나이도 많고 뭐 이러니까 항상 면접을 보게 돼요. 면접을 보게 되는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요하죠. 이제 그 회사에서 연봉을 얼마나 지급을 해줄 수 있느냐,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개발자 채용하는데 연봉이 얼마였더라? 1억 2천인가 1억 4천인가 쓴 친구가 있어요. 1억 2천 1억 4천 이런 희망 연봉을 적은 사람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면 회사에 지원하면 안 되지.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연봉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냥 일반 우리가 그냥 우리 중소기업에서 줄 수 있는 회사도 있어 물론. 근데 그런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? 그래서 연봉을 작성할 때는 그 회사의 수준에 맞는 연봉을 제시를 해야 돼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. 내가 경력이 10년이야. 10년인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연봉을 5천만 원을 받아. 그냥 5천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. 의미 없이 5천만 원을 받아. 근데 SI에서 열심히 굴러먹다가 빡세잖아요. 이 회사 저 회사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. 그런데 SM 좀 유지보수하고 좀 4시간 많고 일이 그렇게 빡세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. 근데 나는 경력이 많다 이거야. 그래서 5천만 원, 내 기존 회사에서 5천만 원 받아. 근데 이번에 올려서 5,500 이걸 제시를 했어. 그렇게 해서 딱 한단 말이야. 그러면 그 사람 들어갈 수 있을까요? 회사를 보라 그랬잖아. 보통 SI 하는 회사, SM 하는 회사가 있어요. SI, SM 다 하는 회사도 있고. 근데 다 하는 회사 중에 SI 개발자와 SM 개발자 연봉은 달라요. SM이 더 쉽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, 그 회사에서 1억 2천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회사를 지원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5천만 원이야. 근데 나는 이직을 하면서 더 올리고 싶어.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일하는 회사보다 업무 강도가 더 세야 되고 500만 원 올렸으면은 500만 원어치 더 세야 돼. 사실 500만 원어치 더 세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세야 돼. 매출을 기준으로. 그래서 그 매출 기준으로 더 많이 벌어야 그 중에 일부가 나한테 오는 거잖아. 내가 연봉이 1억이야. 그러면은 그 회사에다가는 1억이 뭐야? 한번 2억 정도를 벌어야지 나한테 1억이 떨어질 거 아니야. 근데 연봉으로만 1억인 거지. 여기에 뭐 수당이라든가 기타 부대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회사에서는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.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연봉 5천도 못 하면서 나 6천 주쇼 이래버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직할 때 보통 연봉 얼마나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가는 회사를 먼저 보라는 거죠. 아시겠어요? 그 회사에 맞게 내 이 연봉이면 이 정도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단순 개발자가 아닌 설계를 한다. 이 정도 규모의 SI를 하고 SI 주 고객 그 회사 사이트 가면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이런 것도 보통 다 적어 놓잖아요. 연역 이런 데 봐도. 그리고 보면 여기 대기업 이 정도 하는구나. 대기업 이런 데는 돈 많이 주니까 나 이 정도 받을 수 있겠네. 말단 개발자로 일을 하게 되면은 받는 수준이 고만고만할 거 아니야. 그죠?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는 설계까지도 하겠다. 이러면은 내가 더 많이 제시를 할 수 있겠지.
근데 그런 거 아니고 하는 일은 똑같고 업무 강도도 없는데 난 연봉만 올리겠다. 그러면 당연히 취업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? 저 같은 경우 연봉을 높게 제시를 하죠. 제시를 할 때 저는 이제 경력이 많잖아요. 그래서 높은 연봉에 따라서 저는 회사에서 기대하는 게 많아요. 기본적으로 뭐 PM은 기본으로 따라와. 그냥 PO 뭐 PM이니 팀장이니 이거 기본적으로 따라와. 그 연봉과 경력에서는 이 정도 일은 해야 된다.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내가 그만큼 받는데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, 요걸 먼저 따져보세요. 막연하게 난 경력이 이거니까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내 경력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? 있으면은 나는 여기서 내 연봉 이만큼을 받아야겠습니다.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는 거야. 막연하게 일은 그런 일이 아닌데 연봉 이만큼 주시오 하면 다 탈락이지. 아시겠어요? 그거에 맞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전 회사에 비해 조금 높이 올렸는데 서류 탈락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하는 일이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연봉은 더 많이 제시를 했거나 더 그 연봉에 대한 일보다 더 낮은 업무 강도의 일을 했다거나 이랬으면은 당연히 탈락했겠죠.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경력자들은 사실 포트폴리오를 잘 하지 않아요. 경력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지 않고 그냥 그 이력 이런 걸만 가지고 많이 따지고 있어요. 뭐 코딩 테스트 하는 회사는 경력자들도 네카라쿠베 뭐 당토 뭐 이런 데는 경력자들도 코딩 테스트를 하죠. 그런데 그런 회사 말고 그냥 흔한 그냥 일반 주변의 중소기업 이런 데는 코딩 테스트 안 합니다. 그냥 경력만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때 이제 포지션 이야기를 하죠. PM 할 수 있습니까? 설계를 해봤습니까?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? 뭐 이런 건 해봤어요? 저런 건 해봤어요? 문서 작업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? 앞에 나가서 발표는 할 수 있나요? 뭐 이런 것들.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안 발표할 때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, 나가서. 제안 발표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앞에 나가서 막 덜덜 떨면서 막 말도 더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고 나가서 자신 있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. 나가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사람, 와, 발표하고 나서 박수도 받았어. 개발자들도 다 들어가서 한번 본 적 있어요, 저는. 그 회사 오픈하자 그러면 엠노야, 엠노. EMRO, 엠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PM이 한 분 계세요. 아직도 잘 계세요, 임원으로. 근데 그분이 제가 갔을 때는 차장이었어. 근데 지금 임원인데, 와, 발표할 내용을 뭐라 그래야 돼? 뭐 스크립터라고 할게요.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놓고 그거를 꾸준히 연습해. 그리고 실제 가서도 먼저 가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연습을 해. 연습을 하고 직원들 다 앉혀놓고서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이제는 하는 거야. 제안 발표를 하는 거야. 하는데 각 회사에 이제 개발자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딱 발표를 하는데 박수 받았어, 박수. 그래서 그거 보고서 멋있다. 그래서 그분한테 일하는 것들 많이 배우고 했어요. 설계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 업무를 했을 때 다음 업무는 뭐고 이게 됐으니까 이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.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서류로서 문서로서 완벽한 PM이다 이런 말을 들 정도로 문서 작업도 확실했고,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거에 걸맞는 일을 해야 돼요. 그 연봉을 받으려면. 그 연봉을 제시를 했을 때 떨어졌다, 서류 탈락했다, 그거는 그만한 포지션 일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안 했을 겁니다.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.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일 수도 있어. 그동안 내가 개발을 했다면 이번부터는 설계도 한번 해보겠다. 그동안 내가 설계까지 해봤다면은 나 다음에는 PM도 한번 해보겠다. 이런 거 한번 감안해서 이력서 한번 고쳐보세요. 그러면 여기저기서 오라고 할 겁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